근데 이게 개념적인 계산이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떤 x라는 숫자를 0에 가깝게 보내는 것 뿐이지 진짜로 0이 되는 건 아니야. 얘가 0에 가까워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은 약간 달라요. 계산 방법이. 이때까지 했던 거하고. 봐, 그래서. 1번, 함수의 수렴과 발산하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예.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기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리미트. 앞에 세 글자만 줄여서 쓰는 거야. 그냥 읽는 방법이에요. x를 a로 보낼 때, fx가 어디로 갈 거냐. 좀 전에 얘기했었죠. x 값이 진짜 a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x 값이 어떤 a라는 숫자에 가까이 가면은 이 함수의 값이 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L로 그냥 표현을 라지 L로 표현을 해요. 리미트 앞글자로 소문자로 썼으니까 이거 대문자로 그냥 써가지고 표현을 하거든. 예, 별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 옆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일반적인 어떤 함수다라면 요 위치가 A라고 할 때 X가 A에 이게 X축이죠? X가 A에 가까워질 때 맞아요? 진짜 A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아니 선생님 진짜 A가 안 되는데 왜 L이 나오냐? L이 답으로 나오나요? L의 값은 A가 X일 때 L 값이 나오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까워질 때 결국엔 Y 값이 뭐에 가까워질 거냐. X가 A에 가까워질 때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 그 가까워지면 결과값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완전히 FA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 사실은. 예를 들어볼까? 지멋대로 되어 있는 함수인데 이 위치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다 칩시다. 함수가. 이게 A 위치예요. 됐나요? 예. 그러면 얘는 K값이라고 하고 얘는 M값이라고 해보죠. 됐니? 아니 선생님 함수가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도 있나? 예, 끊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접근할 때는 리미트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 리미트의 결과값이. K가 나오겠죠? 하지만 X가 큰 수에서 작은 수 쪽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는 뭡니까? 리미트 값이 M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진짜 Y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그때 Y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답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Y가 어떤 숫자에 가까워질까? A가 어떤 숫자로 갈 때. 됐습니까?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런 개념이에요. 기호는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까지 먼저 해버려요. 빨간색 2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무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X가 어떤 A 값에 가까워질 때 결과값이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고 결과가 상수값으로 나타난다. 그럼 뭐라고 불러? 수렴,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죠? 무한대. 수학에서 무한대. 그죠?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돼. 무한대는 무한하게 큰 수일 뿐이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 모르는 거야. 무한히 큰 수긴 해. 됐습니까? 네. 얘가 X가 어떤 A 값에 가까워질 때 얘가 요건 이제 플러스 귀찮아서 안 써서 양의 무한대로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면 음의 무한대라고 하거든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값을 모르게끔 막 튀어. 값이. 그러면 뭐라고 불러? 발산한다고 부릅니다. 단원 첫 부분에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경우는 관심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발산하는 거 크게 관심이 없어요. 수렴해가지고서 Y가 하나의 값, 그러니까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답이 나오는 거 거기에 주로 관심이 있지. 발산은 발산한다고 하면서 못 써. 수업지를 못해요. 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할 때 그때만 용어를 좀 사용하게 됩니다. 발산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까?
네, 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어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도 한두 끝도 없고 음수도 한두 끝도 없고 하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온 얘기를 미리 한 거야.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걸 뭐라고 하면은 양극한이라고 얘기해요. 왼쪽에서 접근하는 거를 이거 양극한이 아니잖아. 우극한. 써놓고는 써보니까 좀 이상하네. 왼쪽에서 접근하는 걸 뭐라 그래?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접근하는 거,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접근하는 거. 이름이 약간 달라요. 됐습니까? 예.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처음에 써놨던 요 극한에 대한 기호 있잖아요. 이걸 좀 풀어서 쓸 수가 있어, 사실. 풀어서. 어떻게?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 마이너스를 앞에다 쓰지 않고 뒤에다 씁니다. 앞에다 쓰면 a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걸로 되죠? 근데 a 뒤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왼쪽에서 접근할 때를 뜻하는 거야. 됐어요? 아니, 뭐 이거 원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기로 정한 거야. 그냥 이렇게 쓰기로 정한 거야. 좌극한 리미트 fx가 뭐야?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플러스를 쓰면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쓰기로 정한 겁니다. 이게 L. 그래프 봐봐요. 하나의 값에 수렴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위에 둘로 쪼개서 쓸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근데 함수가 연결이 돼 있지 않는 이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아까 두 번째 그랬던 그래프처럼 우극한하고 좌극한의 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런 거고, 그 다음 1-3번 박스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하고 나와 있죠? 맞나요? 1번이 무슨 소리겠어? 상수는 분해 가능함.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의 fx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상수를 바꿔서 낼 수 있어요. 분해가 가능하다고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왜 숫자 묶어서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이쪽에서 계산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묶어낼 수 있는 상수 있으면 상수 바깥으로 묶어내도 된다는 소리야. 이런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건 뭡니까? 결론, 리미트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쪼개줄 수 있다 이거야. 거꾸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쪼개줄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그래. 한 번씩만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리미트라는 기호를 쓰면 저게 도대체 뭐야?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산 기호나 그런 것이 아니라 x를 a에 가깝게 보내면 이런 뜻이야. 기호 자체가. x값이 점점 a에 가까워지면 이런 얘기예요. 그때 fx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게 답으로 나와줘라. 이런 기호입니다. 기호 그냥. 기호. 하나의 기호야. 근데 저기 리미트가 달려있는 애들끼리 계산을 할 때 뭐가 가능하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쪼개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좀 전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분배 법칙하는 것처럼 리미트를 나눠줄 수 있다고. 아니면 거꾸로 묶는 것도 가능해. 다시.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빼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거 곱하기만 한번 더 써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된다 그랬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크게 나오냐 그래. 이거 야 잉크 안 넣나? fx 곱하기 gx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리미트 f 붙여놔서 안 쓸게. x 곱하기 리미트 gx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쪼개주는 게 다 가능하다고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